내일 있을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는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 이걸 가정해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판례들을 좀 보면요, 거짓말을 반복했다든지 또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내일 판결도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증을 형성하느냐, 이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과 또 경기도지사로 증인으로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대표 측은 국정감사에서의 이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오다가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로부터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자 최근에는 허위 사실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견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감에서는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지금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을 했나 봅니다. 이거는요, 국감장 발언으로 인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규정은 소신 있게,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을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소신 있게 발언하라, 이런 취지에서 보장한 것이지 이게 범죄 행위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나왔고 국회 행정처의 유권 해석도 그렇게 나와 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이 거짓말로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상대를 비방한 정치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옥철 전 경남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보물 전과 기록란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는데요. 과거 도박 전과에 대해 친구 대신 벌을 받았다 이렇게 적었지만 이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유권자들에게 전파력이 강한 대선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허 대표는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구자역이었다고 한 발언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허 씨는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사회에 유포하거나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해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022년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이 경쟁 후보를 향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최근 무죄를 받았던 예가 있는데요. 1,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근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면서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지금 민주당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특히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그 단체, 대표적인 친명 아주 강성 조직이죠. 거기에서는요, 지금 내일 장외 집회를 지금 법원 밖에서 여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비, 버스비는 물론이고 비행기 값까지 대주겠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했나 봅니다. 이걸 두고서 여당은 법 위반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러면서 아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또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줄 또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당 조직은 아닙니다. 일단 당 내부에서 의원들끼리 만든 자체적인 모임인 것이고, 그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명확한 의미에 또는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
자금에 해당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또 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 모임 자체 회비를 모아서 어떤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바로 뭐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제 법률적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작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뭐 한 2,000명 정도 상임위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번 총선을 겪기 전에는 주로 원외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거 공천을 해줌으로써 원내에 이제 가장 큰 친명 조직이 된 것인데, 자, 이제 이 비행기, 버스, 뭐 이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돈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2,000명 얘기도 있고 뭐 집회 신고는 5,000명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이 수억 대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과연 더민주혁신회의가 본인들 주장대로 정말 회비를 걷어서 그걸 원천으로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아니면 다른 돈이냐, 저는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법률적 의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원내외 조직이긴 하지만 이걸 집회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또 적절하냐 하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